투자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이호섭 PB의 종목의 참견 종목들 가운데 현재가 대비한 수익률 탑5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종목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이 있네요. 알아볼까요? 네, 오늘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68억 원 정도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에서 한 110억 원 정도의 정기 보수에 따른 이제 영업 손실이, 영업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적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이제 당연히 1분기부터는 이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분기에는 이제 177억 원으로 분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흑자 전환을 한다는 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기저효과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죠. 굉장히 낮았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수익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가동률이 100% 완전히 돌아가지 않으면서 실적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2분기부터는 완전히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부분까지 생기게 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2분기부터 실적 개선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시크릿컬 같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퍼일 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고퍼일 때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쁘게 나오게 되면 그 PER, 퍼가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 고퍼가 나왔다는 것은 실적이 지금이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실적이 지금 시점이 가장 나쁘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퍼에서 매수해서 저퍼에서 팔아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효성화학도 비슷한 논리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분기에 이제 지난 4분기에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고포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외에 새롭게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요. 지금 시점부터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뚫려 있긴 하지만 당장 지금 걸리는 매물대가 3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31만 원 드리고요. 만약에 31만 원 매물대 돌파하는 그림 나온다면 그 다음 목표가 다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화면으로 확인했던 종목들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탄력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 순의 내용들이었고요. 최근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저조해진 종목인데요. 다시 볼만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확인을 해 주셨네요.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지난 4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지만 1분기부터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부터 실적 개선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퍼인 지금이 실적 바닥 구간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 31만 원 선 제시했습니다. 효성화학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슈의 참견, 바닥 구경 끝, 새롭게 부각될 3가지 재료. 어두웠던 1월을 통과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해 줬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안정됐고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 이제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 변동성이 남아있다면서 3월 FOMC 회의 결과 그 이후를 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구경 끝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확신하십니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닥 구간 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물음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끝이 났다, 나지 않았다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지금 바닥 구경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3월까지는 지수 전체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 이제 통화정책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 2월이죠. 남은 기간 동안 상당히 공백기가 조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공백기 동안에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과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호주까지도 이 주요 선진국들에서 여행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를 갈수록 점차 이제 독감과 같이 관리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고요. 이게 아직 질병청이랑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체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여행이라든지 항공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월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공백이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시장을 2년 동안, 3년 동안 흔들었던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맞는 것이 진단키트가 최근에 지금 핫하죠. 진단키트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가 넘어간다면 건강관리에 대한 헬스케어에 대한 지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임상실험이 코로나19에 밀렸던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놓으시는 것,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시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1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 지수가 추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것이 하락한 만큼 오히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소재와 같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이제 공동부여와 같은 규제에 대한 완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반등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국내로 봤을 때는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의 결과를 여기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본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건설에 관련된 건설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에너지라든지 외교에 대한 정책은 후보별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통으로 가치를 내놓고 있는 건설 투자라든지 자영업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후보들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똑같은 비슷한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수혜주들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FOMC 이후에 3월까지 정책 공백에 있어서는 저희 포스트 코로나,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국내 대선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지켜보신다면 투자를 하실 때 충분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1은 3월에 생각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12월 이후에 첫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FOMC 3월 15일부터 이틀간이고요. 그 전에 공백 기간에 부각될 수 있는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관련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슈 관련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가 바로 리오프닝이라는 재료고요. 제가 다른 코너라든지를 통해서 여행, 레저,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항공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항공주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아시다시피 국적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항공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항공 화물에 대한 운임이 계속 올라가면서 항공 화물에 대한 수익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득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리오프닝으로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여객 수요가 생긴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되고 실적 상승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한항공에 주목하신다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게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항공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지난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두 차례 고점을 형성했는데 35,000원대였습니다. 이 선까지 현재 15%의 상승 여력 남아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 수혜주 가운데 항공주, 대한항공 주목하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NFT라든지 그다음에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위메이드가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심이 다시 한 번 더 좀 쪼그라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충분히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네오위즈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모멘텀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짧은 관점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자회사 네오플라이에 대한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회사들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IT 플랫폼 그리고 NFT와 관련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NFT와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제 네오핀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 네오핀이라는 것이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1분기 내에는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 기반의 P2E 게임, 저희 보통 NFT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에도 있고요. 2분기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NFT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오픈하고 3, 4분기엔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하고 새롭게 이제 협업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NFT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요한 사업을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NFT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보태겠습니다. NFT 게임을 이제 P2E 게임 기반으로 해서 클립토 골프 임팩트라는 것이 3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브라운 더스트라는 게임도 상반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NFT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이 기업의 확장성을 더욱더 넓힐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사업 확장은 앞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 홀딩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지금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위쪽으로 보았을 때 매물이 7만 원대에 가장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하단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하단이 121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21선 이탈하는 5만 1,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지난 3분기에 소폭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를 관리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퀴즈에도 나갔었던 디파이 업무를 하는 플랫폼 기업 있습니다.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 사업을 하는 네오핀이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P2E 게임 3월 이후에 출시 예정인 부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현재가 매수가,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1,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리오프닝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크님께서는 에볼라, 코로나 합성 바이러스 이런 게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시네요. 투자의 참견 시간이었습니다.